1페이지입니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그 본질과 관한 논의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별 내용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의사표시란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다. 여기서 의사를 우리 교재는 뭐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이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 의사가 뭐였죠?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가 뭐였죠? 표시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가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논의해가지고, 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을 때, 만약에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그럼 뭐죠? 의사주의. 표시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그럼 뭐죠? 표시주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떠오르는 게, 요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연적 해석이 떠오르겠죠? 그죠? 표시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그럼 뭐가요? 규범적 해석이 떠오르겠죠? 그럼 결국은 이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표시주의고,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의사주의.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의사주의인데 큰 힘이 없고, 우리는 뭐죠? 재산상 법률행위인데 표시주의의 기본 뭐라고요? 절충주의. 이 말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뭐죠? 예외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지고 언제 의사주의 자연적 해석을 취하느냐? 상대방이 없는 경우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규범 자연적 해석 뭐죠? 의사주의를 취한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은 의미가 없죠. 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건데 이게 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요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뭐예요? 예외고 언제 자연적 해석하죠?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게 뭐죠?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비성적인 의사 뭐가 나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죠. 오늘 왜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한 것 같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세종시에서 무슨 일 있나?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결석을 많이 하시지? (21페이지입니다) 자, 처음 이제 뭐가 나오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죠?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우리가 이제 얘는 뭐죠? 의사는 10원짜리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 이게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은 결국은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느냐, 요 문제고요. 일단 우리가 알아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으면 뭘 해야죠?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므로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유효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의사대로 속마음대로 줄 필요 없다.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추가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107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죠? 무효로 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과 내용이 똑같느냐? 이유는 민법 조문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 이론에 의해서 뭐죠? 조문들이 뭐죠? 만들어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예외적으로 뭐죠? 자연적 해석의 이론에 따라서 107조, 108조, 109조 이런 조문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데 공부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판례를 좀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조문을 가지고 사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재 보시면 판례 가지고 107조의 진이 이런 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3만 원을 줬을 때 이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이 문제예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저는 3만 원을 속으로 뭐 할 마음이 없어요? 줄 마음이 없었죠. 근데 3만 원을 뭐예요? 주겠다고 했고 뻔히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으니까 뭐처럼 보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보이는 거죠. 판례를 볼게요. 판례.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3만 원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좁혀가지고 제가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뭐요? 좁혀서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어차피 5만 원을 줄래다가 3만 원을 준 게 아니라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죠? 3만 원을 준 거니까 그것은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아닌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죠. 따라서 좀 이따 배울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이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건해가지고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표의자가 알고 해야 되고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사례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는 뭐였냐면 비진이 표시였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랬을 때 을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니까 을이 갑이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한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요게 또는이죠.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모르고 선이고 and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칙의 경우의 수가 더 좁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원칙이란 말이 더 큰 거고 예외라는 것이 뭐예요? 더 좁은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원칙의 경우의 수가 더 좁고 어렵단 말이거든요. 근데 왜 원칙이 유효하다라고 하느냐? 이유는 상대방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이전 등기라면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은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추정받는다는 얘기니까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갑이 돌려받고 싶은 사람이 을의 악의임을 또는 과실이 있음을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진양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한 거죠? 유효한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요 병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을이 선이고 무과실에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어차피 을은 자기 거 자기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만약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뭐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yan 의사표시가 뭐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까지 다 한 건데 이것도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왠지 막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간단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연습지 한번 펴보시면서 한번 따져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딱 느낌만 캐치하시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적용 범위가 나오죠. 판례는 나중에 볼 문제고 이 기억해서 재산상 법률행위로서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적용되는데 니은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뭐죠? 유효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요. 핵심 증명 보시면 될 것 같고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나옵니다. 통정허위 표시도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일단 개념은 간단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 합니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도 뭐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특징은 뭐냐 하면 상대방과 짜고 통정해서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효과는 상대방과 짠다는 말은 상대방이 항상 뭐예요? 악이란 얘기니까 항상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 항상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아들내미가 시험을 봤는데요. 60점 맞았어요. 엄마한테 가져가면 뒤지게 뭐죠?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
요렇게 성적표를 바꿨어요. 그럼 뭐죠? 거짓말한 거죠? 진양의사 표시. 근데 이놈의 자식이 뻔뻔하게도 뭐죠? 60점짜리 성적표를 가져왔길래 엄마가 네 아빠가 알면 너 죽을 자식아 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80점으로 뭐죠? 바꿨다면 둘이 짜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뭐가 돼요?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되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의가 나와 있고요. 허위 표시와 구별 개념은 좀 이따 보고 요건에서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한다. 2번 진야 표시가 불일치된다. 3번 표의자 불일치에 대한 인식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무엇과 똑같죠? 진양 의사표시 똑같고 다른 것은 뭐죠? 4번 상대방과 뭐죠? 통정 짜고 한다는 얘기고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데요. 조문 자체가 간단하고 내용도 간단하기 때문에 판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교재 나와 있는 효과 부분은 사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은근히 까다롭게 나오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사례 자체는 고정적이에요. 자, 이런 재직이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죠?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K가 강제 집행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에서 을로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이게 뭐죠? 전형적인 통정허위 표시죠. 그럼 보시면 요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한 거니까 이게 뭐죠? 통정허위 표시고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의뢰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도 누구에게요?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 게 아니라 누구 거죠? 갑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이 안심을 했는데 이 자식이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뭐죠? 확인도 안 하고 소문 들어보니까 부동산 사무실을 들락달락거린대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을 잡아가지고 야 그때 그 아파트 돌려줘 그랬더니 을이 뭘 자식아 내가 너한테 샀잖아 라고 막 우겨요. 이랬을 때 갑 스스로가 진짜 판 게 아니라 짜고 판 겁니다.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인데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왜 나가지 또? 오늘 분위기 별로다 그죠? 이렇게 막 와서 처음 듣고 들어보신다는 것 같은데 들어보시면 막 신경이 쓰여요. 아무튼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금 회피와 같은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빨리 들어오세요. 늦게라도 오시는 게 좋지 뭐. 자, 그 다음에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채권자도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진짜한 게 아니라 짜고 했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죠? 조심할 것은 채권자니까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을한테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해요? 갑을 대해서 갑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K는 갑과 을 둘이 짰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죠.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부산에 가서 수업하는데 수강생이 물어보던데 이게
짰다는 걸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죠. 근데 왜 이게 걸리게 되냐면 갑가을이 부부인 경우에, 그죠? 갑자기 남편이 부인한테 뭐죠? 아파트를 팔았어요. 이상하죠? 통정허위 표시로 추정해버려요. 부자지간에 뭐죠? 아파트를 거래했다. 이것도 뭐죠? 통정허위 표시로 뭐예요? 추정해버리고, 형제간에 갑자기 뭐죠? 부동산을 뭐예요? 거래했다. 이때는 뭐죠? 통정허위 표시로 추정해버립니다.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동생이 뭐 사업한다고 다 재산 날려먹고 빚만 잔뜩 있는데 지금 아파트 하나 남아있는데 그 아파트 하나도 뭐죠? 난리 판이래요. 그래서 그거 자기가 돈 주고 사주려고 한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그죠? 집, 아파트마저 어떻게 해요? 난리판이라는 말은 왜 을에게 파는 거예요? 돈 갚기 싫어서잖아요. 그런 게 가장 뭐죠? 전형적인 통정허위 표시고요. 괜히 그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그 도와준다 그거에다가 일이 꼬여가지고요. 뭐죠? 형사 문제까지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비화될 수 있고, 그거 사줘봤자 뭐죠?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괜히 산다고 돈 줬다 그 돈까지 뭐예요? 날리게 되는 거니까 함부로 그런 거 할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진짜로 그 동생을 도와주고 싶으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다른 집을 사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집을 뭐죠? 사주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일단 통정허위 표시인 곳으로 뭐 해버립니까? 추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족이 아니면 거의 뭐요?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갑의 행위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행위가 뭐냐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말하고요. 이러한 취소는 누가 하는 거죠? 채권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둘이 짰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행위는 그런 거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갑행위가 뭐로 보인다면요?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로 보인다면 짜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더라도 사행이라는 이유로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 중에 가장 흔한 재판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뭐 수술 중에서 가장 흔한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래요. 그런 것처럼 재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송이 뭐죠?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빚이 많아서 재산을 뭐죠? 빼돌리려고 하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뭐죠? 하려면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고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이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악이면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만 하면 되고요. 무과실일 필요는 없고요. 또 선임은 제3자는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병은 뭐죠? 선이기만 하면 되고요. 병은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모든 제3자의 뭐죠? 공통적인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갖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법적으로 취급을 달리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통정허위 표시와 명의신탁이 다른 거냐에 대해서 학자분들은
같은 거라고 주장하세요. 뭐 개념적으로 다르지 똑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 체계상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뭐죠?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짜고 판 것처럼 했다 그럼 뭐예요? 통정오해 표시. 이름을 빌렸다 그럼 뭐예요? 명의신탁. 이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남의 이름을 빌린 거 이거는 뭐예요? 명의신탁.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한 것은 뭐예요? 통정오해표.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고 두 가지는 뭐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교재 보시면요. 효과해 가지고 당사자 간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지만 사례를 예. 누가요? 우리? 병,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등기가 무효면 다음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예외예요, 예외. 다시 말하면 명문으로 이런 거죠. 자, 원칙적으로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할 때는 무효다라고만 나와 있고 제3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죠. 그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다라고만 나와 있고 제3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없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딱 이 두 가지만 얘가 뭐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없더라도 뭐면요?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봤던 조문들은 제3자에 대한 말이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 말은 우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요.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는 뭐가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두 가지만 특별히 제3자가 뭐면요? 선이면 소유권을 갖는다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효과 나와 있는데 효과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실제로 뭐죠? 사례로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문제 그냥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왜 제3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병은 제3자예요. 만약에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도 뭐예요? 제3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장매매 후에 이해가 앉아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K는 제3자가 아니에요. 가장매매 전에 돈을 빌려줬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3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지만 가장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은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좌측 맨 밑에 보시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죠? 한번 볼게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1. 가장 전세권에 기인한 전세권의 양수인. 언제 전세권을 양수했어요? 가장 전세권이 설정된 후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제3자. 가장 매매 기인한 대금 채권의 양수인. 언제 대금 채권을 양수했습니까? 가장 매매 후죠. 그러니까 뭐 제3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도 가장 매매 전에 채권의 양수인. 그럼 뭐가 돼요? 제3자가 아니겠죠. 어째 3번 볼까요?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 언제 전득했습니까? 가장 매매 후죠.
4번 가장 매수인 또는 가장 전세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까? 가장 매매, 가장 전세권 설정 후죠. 더 이상 봐야 될까요? 안 봐도 되겠죠. 6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가장 채권자 파산 시 그 파산 관제인데 이 파산 관제도 실질적으로 언제 설정이 된 거예요? 가장 채권이 발생한 후에 선이된 거죠. 그럼 뭐가 돼? 제3자. 7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했어요. 언제 가등기였습니까? 가장 매매 후니까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라는 자. 그럼 뭐가 돼요? X.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시 왼쪽에 오시면 가장 매매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이 나오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이것만 뭐죠? 외우자 말이죠. 이게 뭐냐? 한번 보자고요. 갑이 보세요. 을한테 등기해 놨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바로 병한 병이 선이에요. 그럼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갑 건물 날렸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건물 날렸네. 시원하다.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을한테 찾아가서 지랄거리겠죠. 야, 이 자식아. 그게 네 아파트, 이 자식아. 왜 네가 내 걸 팔아먹어, 자식아. 돈 얼마 받았어? 5억 내놔, 자식아.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요? 을은 갑의 건물을 팔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을은 고의로 갑에게 뭐예요? 손을 끼쳤으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을에게 뭘 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얘가 선이면 소유권을 갖는 이유는 거래 안전, 병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지 얘를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얘는 받은 돈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되고요. 또 별도로 또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요. 이 형사 문제로 가요. 이건 뭐죠?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로 뭐죠? 형사처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불법행위에 기한 이 손해배상 채권 청구권을 무에게 양도했다면 요 무가 누구냐면은 가장 매매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뭐죠? 양수인인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명백히 가장 매매 후죠. 새로 와요. 그래도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제3자라는 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볼 위험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뭐로 평가해요? 제3자로 평가하지만 무효가 돼야 유리한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여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진짜 판 거라면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효여야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무효면 피해보는 게 아니라 무효면 유리해지는 사람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외우냐면 이거를 문제 풀면서 따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고 이 관계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불법하죠?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잖아요. 불법하지 않아요? 왜 이게 자꾸 나쁜 줄 생각하시지?
이게 선량하셔서 그래. 요새도 청문회 계속 하잖아요. 그죠? 얘네들 다 뭐예요?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그죠? 다 그러잖아요. 그죠? 법 보기에는 뭐예요? 선량해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뭐 세금 안 내고 막 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 뭐죠? 선량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죠? 인간이면 이거는 뭐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 게 뭐죠? 바보예요. 예. 뭐가 불법이에요? 뭐가 불법이에요, 이게? 이게 불법이죠?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표시가 뭐요? 불일치됐는데 상대방이 뭐요? 악이기 때문에 무효다. 저번 주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자체가 뭐요? 불법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불법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얘한테 병한테 팔아먹는 건 나쁜 짓이죠. 그죠? 왜? 고의나 과실로 가백을 뭐죠? 손을 끼쳤으니까. 그죠? 이런 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인데 인간이 착할까요, 나쁠까요? 착할까요? 우리가 그 인간을 본질적으로 착하다고 보는 건 뭐죠? 성선설이죠. 뭐 성악설, 순작이죠. 이게 뭐죠? 성선설은 뭐예요? 원래 인간은 뭐죠? 착한데 살면서 때가 묻어서 뭐죠? 악행을 저지르는 거다. 그죠? 성악설은 뭐예요?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인데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악행이 뭐가 돼서 순화가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성악설이잖아요. 근데 성선설적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 이거예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얘가 이렇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일 나쁜 놈이야, 그놈이. 그런 식의 시각은 뭐예요? 뭐죠? 해결될 수가 없어, 그런 거는. 근데 우리는 동양적은 자꾸 뭐예요? 성선설적이에요. 근데 서양적 사고는 성악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선설 말도 안 돼요. 성악설이 맞아요. 인간 안 착해요. 인간 중에 가장 나쁜 새끼가 누구예요? 진짜 싸가지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뭘 착해? 갓난아기 착해요? 아니야. 얘는 진짜 이기적이야. 새벽 2시가 돼도 어떻게 배고프면 밥 처먹어야 돼. 말하면 그냥 싸. 그리고 막 물건 가지고 싶고 있으면 막 떼글떼글 막 굴러. 그죠? 가장 이기적이에요. 걔가 안 착해. 그냥 우리는 그냥 애니까 예뻐서 아이고 애가 착해. 뭘 착해 걔구나. 애 막 때려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막 그죠? 막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악해요. 근데 그런 악성이 교육 등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기도 하고 상대방도 뭐 배려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투명 인간 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 물어보면요. 항상 상에 있는 게 뭐예요? 은행 털겠다요. 투명 인간 되면. 우리 은행 왜 안 털어요? 착해서 개코나. 우리는 잡힐까봐 안 타는 거예요. 투명 인간 되면은 뭐 하겠습니까? 이거 뭐냐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안 걸립니다. 뭐 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을 안 터는 이유는 내가 선량해서 안 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잡힐까봐 안 터는 거예요. 저 만약에 완벽한 시나리오에서 한번 털어볼 생각도 있어요. 별로 착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착하다 그러면 모든 게 조금만 삐딱선을 타면 다 뭐예요? 불법이고 유법하고 나쁜 짓으로 가는 거죠. 도주. 깜빵에 갇혀있던 사람이 도주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도주죄를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도주 처벌 안 해요. 우리나라는 도주죄를 처벌해요. 강하게 처벌할까요? 약하게 처벌할까요? 아주 약하게 처벌해요. 아주 약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신창원 막 무슨 난리 났잖아요. 그 사람 법적으로 처벌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도주죄를 처벌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깜빵 문이 열려 있는데 나는 재수니까 나가지 말아야지. 도라인 거야. 인간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기회만 있으면 뭐죠? 도망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도주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정당국, 교도소가 잘못한 거예요. 왜요? 도망갈 수 있는 뭐죠? 기회를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교도소나 어떤 이렇게 환자 수송에 대해서 올바르게 개선할까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가 도망가면 그 도망간 사람이 감쪽이 뭐예요? 흉악범, 파렴치한 뭐죠? 마왕, 뭐 그죠? 뭐 때려주길 뭐 교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신창원도 기억나시죠? 신창원. 걔가 뭔 잘못이야. 걔가 도망가게 길을 열어준 교도관 잘못이야. 근데 시각이 모두 다 뭐요? 뭐 신창원이 뭐 몇 살 때 뭐 소를 훔쳤네 뭐 해가지고 뭐 그냥 완전 그냥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 사람 처벌할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뭘 비판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준 뭐예요? 교도소의 교정당국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뭐만요? 신창원만 욕하다 끝나니까 맨날 금연 그꼴이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배우는 법은요.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서양에서 만든 법이고요. 성악설적 시각을 갖습니다. 인간은 뭐예요? 악행을 저지르려고 뭐가 되어 있어요? 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죠? 선량하지 않으니까 선량한 본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빠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용은 뭐죠? 삼천포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다시 그저 볼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보면은 맨 세금 또박또박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만 그래. 위에 있는 위정자들은 세금 결코 뭐죠? 또박또박 안 내요. 그죠? 그 교통신호도 맨날 뭐예요? 우리만 지켜요. 높은 놈들은 뭐예요? 신호 바꿔서 지들은 막 휙휙 다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교육할 때 뭐라 그래요? 뭐 서양 어디서는 뭐 신호등이 고장은 나 있는데 거기서 안 가고 밤새 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데 일단 거짓말 하잖아요. 막. 그죠? 어떤 미친놈이 거기 밤새 서 있어요. 그죠? 자책하다 해보시면. 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꼭, 우측 상단에. 2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예요.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양도 전에 돈 빌렸죠. 그잖아요. 채권을 가장 양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돈부터 빌려야 되잖아요. 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채무자는 가장 양도 전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죠. 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 뭐예요? 새롭지 않습니다. 계약에 이미 뭐가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4번 상속은 민법상 당사자적 지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사람은 뭐예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 5번 가장 저당권 말소에 있어서 2번 저당권 이거는 또 좀 그런데 이거는, 이 5번은요, 5번이 잘못된 건데, 5번은 이게 동글병을 쳐가지고 왼쪽으로 빼세요. 뭐예요? 제3자에. 잠깐만.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맞습니다. 맞아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않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죠?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문제예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죠? 규제가 맞아요. 그죠? 2순위가 을 앞으로 뭐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갑저당권이 가장으로 포기했어요. 그러면 을은 2순위에서 1순위 승진되겠죠? 그래도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포기 전에 이미 뭐가 되어 있었어요? 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제3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따라서 가장 포기 전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예 순서를 좀 바꿔서 1순위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 사람이 포기했다는 이유로 저당권이 말소된 후에 1순위로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사람 뭐가 될 수 있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제3자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소받은 자는 이거 신탁행위거든요. 신탁행위는 채권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제3자로서 따로 기억해야 될 사람 뭐예요? 1.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가장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가장매매 전에 가장매매 후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라고 뭘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현모님, 계약에도 적용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 6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요. 7번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고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좌측에 왼쪽에 박스 밑에 보시면 뭐죠? 허위 표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음닉행위가 뭐가 나오죠? 신탁행위가 나오고 중요한 것은 뭐죠? 음닉행위죠. 음닉행위만 할 겁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뭘 하고 싶냐면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뭐가 나오죠? 증여세가 나오니까 갑과 을은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지만 이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요? 유효한데 이걸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한다.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갑과 을이 걸렸어요. 걸리면 세무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당신들이 매매한 게 아니잖아. 증여한 거잖아. 증여세 내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는 뭐예요? 무효고 뭐가 유효하다고요? 증여가 유효하니까 증여세 내라. 이런 취지가 되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어차피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지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고요. 좀 쉬었다가 26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